오늘은 인서울 대학을 가기 위한 필요한 성적과 효과적인 전략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내신이나 모의고사 성적으로 입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그닥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과목 1등급이어도 수시 6개를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인서울 대학 진학을 위한 방법을 알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감을 잡기 위해 인서울을 가기 위해서는 대충 반에서 어느 정도 등수면 되는지 알아봅시다. 2024년 통계 기준으로 인서울 대학에서 신학대, 체육대 같은 특수학교를 제외한 실제 전체 정원은 74,365명입니다. 그런데 2025 수능 응시자가 52만 2,670명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간단히만 계산했을 때 인서울 대학을 가려면 상위 15% 안에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반에서 3등에서 4등은 해야 되는 것이죠. 서영고로 따지면요, 입학 정원이 11,873명이기 때문에 상위 2% 안에 들어야 되고요, 반에서 1등을 해야 됩니다. 서성한 중경외시도 4%대에서 8% 안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교생 300명 기준으로 11등, 23등 때에는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엔 반에서 1에서 2등을 해야 인서울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에서 1, 2등을 해도 인서울 대학 진학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자사고, 특목고, 특성화고 학생들이 내신과 상관없이 상위권을 차지하고요. 정시도 있죠. 정시 작년 합격자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대 자유전공 합격생이 11212를 받아서 백분율 97.5%로 합격을 했고, 한양대 중어중문도 92.25%, 홍익대 경영학과도 86.6%로 합격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동홍 라이닝도 상위 15% 안에 들어야 합격할 수 있다는 거죠. 생각보다 인서울 대학에 진학하기 어렵다는 걸 느끼셨을 텐데요. 그래도 여전히 수시가 정시보다 65.4대 34.6 비율로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둔 고수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의 수치화된 내신만 보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서울 대학을 갈 수 있는 3가지 핵심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 대학을 정하고 계획을 구체화해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목표 없이 최대한 열심히 해서 갈 수 있는 대학에 가자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원하는 대학을 정확하게 정하고 1년 단위, 학기 단위, 한 달 단위, 주 단위, 하루 단위까지 계획을 구체화하여 매일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앙대 컴공에 가고 싶다고 해봅시다. 교과 전형으로 간다고 했을 때 내신 목표를 1.8%로 잡아봅시다. 현재 내신이 고1 기준 2.1이라면 고2까지는 1.8을 받아야 되고 고3 1학기에는 1.3을 목표로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그러면 당장 고2 때 1.8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 있는 과목인 수학, 과학은 1등급, 부족한 과목인 국어는 3등급처럼 세부 목표를 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각 과목별 목표 등급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공부량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얼마나 공부해야 1등급이 나오는지 모르겠다면 반에서 1등급 맞는 친구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반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재능이 있어서 적게 공부해도 성적이 잘 나오는 것 같지만 진짜 1등급을 받는 학생들은 그에 맞는 충분한 양을 공부합니다. 예를 들어 자이스토리나 쌩 같은 문제집을 4권 정도 시험 범위까지 풀어야 한다면 시험까지 남은 일수를 계산하여 하루에 20페이지씩 꾸준히 풀면 되는구나 같은 계획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매일 할 일들을 이렇게 지키기만 하면 1등급이 나오게 되고 목표 내신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교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참고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공부하도록 했을 때 다 원하는 목표를 이뤘습니다.
두 번째, 단편적 사고 버리기. 나는 이제 정시에 올인한다. 또는 논술에 올인한다.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집중해서 할 때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습니다. 특히 고3, 4월쯤에 내신이 애매할 때 정시에 올인하고 싶은 유혹이 있지만 이런 생각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의 전략에만 올인하는 것보다 하이브리드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중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최소 2개 이상의 전략을 선택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원하는 대로 성적이 나오지 않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약에 내신 2.0이면 홍익대 정도는 교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것에만 집중하면 큰일 납니다. 수치화된 데이터는 믿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어떤 등급의 경쟁자들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의고사 성적도 변수가 많고 생활기록부도 자기가 봤을 땐 관리가 잘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학생 수준에서는 그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과 플러스 논술, 5월 정시 이렇게 하나의 무기를 더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시간을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세 번째, 꺾이지 않는 마음의 중요성. 대학 입시는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열정으로 가득 차 시작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감정은 사그라들고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럴 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렵게 해내면 다른 학생들도 어렵게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넘어갈 때는요, 불편하지만 넘고 나면 그 장애물이 오히려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저도 고2 때 늦게 공부를 시작했고 목표 대학은 고려대 한양대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목표를 구체화해보니 하루에 해야 할 일들을 모두 하려면 4시간밖에 못 자는 상황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매일 계속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솔직히 몇 번은 지키지 못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기 때문에 내신 5등급에서 시작했지만 수리논술 1대 131 경쟁률을 뚫고 한양대학교에 최초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런 조언을 듣고 바로 목표를 세우고 구체화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꿈의 대학은 여러분의 출신 대학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이 해주실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독입니다. 구독을 하시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 채널을 다시 찾아오기가 쉬워지고요. 새 영상이 올라왔을 때 홈 화면에 제 영상이 표시됩니다. 또한 좋아요를 누르시면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을 때 나중에 다시 찾아보기 쉬워집니다. 좋아요는요, 영상에 대한 즐겨찾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구독은 채널에 대한 즐겨찾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는 것이 저에게도 좋지만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